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밤 9시 20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깜짝 급락을 했는데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막 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한국 시장을 하락시킨 이유부터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하나는 대만 TSMC,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어젯밤에 나온 건데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 양사대기를 그저 양사대기를 때린 꼴이죠.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저는 일단 TSMC 쇼크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SMC 주가라든가 아니면 대만 증시의 반등을 보면은 물론 장중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8.5%나 빠졌었어요. 이게 결코 작은 거 아니고 심각하긴 심각한 건데 결과적으로 종가는 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승에만 젖어있던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런 폭락을 보면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하여튼간 그 장중에 8.5%가 빠졌던 거고 장중에 TSMC가 하한가를 갔었던 거지. TSMC 같은 거 나중에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거의 낙폭 회복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이미 이런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그래요. 오늘 잠시 후에 지금 7분 후에 이제 CPI라든가 이런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지표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10년물 국채 입찰 있죠. 13시에 미국 시간 13시에요. 요것도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빠진 거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오늘 잠시 7분 뒤에 나오잖아요. 7분 뒤에 나올 지표를 가지고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S&P 같은 게 4120이라는 자리를 어젯밤에 어쨌든 뭐 하락 마감했지만 나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오늘 하락도 약간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악재들을 좀 많이 선반영 시키지 않았냐, 이미 많이 좀 시장에 이런 악재들이 녹아나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좀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그래서 좀 내용을 볼 건데, 오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는 삼성전자 놓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요 수평선 하나 그어놨었죠. 아래쪽에 81,200원이라는 수평선 하나 그어놨었는데 오늘 아침에 갭으로 81,200원을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됐다? 추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고점만 낮아지는 어떤 수렴형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요 구간, 요때 잠깐 제외하고는 쭉 상승 추세로 지금 몇 년간 이어졌었는데, 여기가 2019년인가요? 2019년입니다.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19년, 20년, 21년에서 지금 3년째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한번 깨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년째 상승 추세가 드디어 이번에 깨졌다라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저점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도 않고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 81,200원이 붕괴가 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차트가 훼손이 돼버리면 당연히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도 분명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를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삼성전자 선물 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시장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약한 거지 시장은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시장은 아직도 강해요.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대 음봉도 나오고 삼성전자도 추세가 죽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 돈을 막 밀어넣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돈을 밀어넣기 좀 애매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 저와 같은 뭐 어떤 큰 꿈이 있어서 금융위기가 온다라든가 난 홈런을 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 아주 큰 관점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일단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뭐 일주일 뭐 아니면 3, 4일 이 정도 단위에서 이제 그 정도 투자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2040원 부근에 바싹 갖다 붙였죠.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2040원을 돌파 안착하면은 이제 확인하고 매수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요 밑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선을 어쨌든 넘을지 안 넘을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매수를 할 거면은 이 선 부근보다는 얘가 차라리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밑에서 잡는 게 매집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40원 넘어갈 거야 2040원 넘어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런 자리에서 2030원 35원에서 2020원 뭐 203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당장 뭔가 하기는 좀 이 가격에선 뭔가 하기는 좀 애매해 보인다. 차라리 돌파 안착하고 확인하고 요 위에 올라오면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양봉들 믿고 얘네가 눌림이 나오면 요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든지 밑에서 매집을 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요 가격대에서는 일단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물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선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뒤집어서 하면 선물로 보면요 똑같습니다. 420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420 차라리 이게 붕괴되면 여기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요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위에서 매도를 때리거나 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그림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그을 수 있겠죠.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라인 정도를 끊는다고 한다면 한 이런 식으로 아마 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 선물 모습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놀기보단 이 위쪽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강하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한 때입니다. 지금 이 420.5라는 가격은 그 무엇도 하기 좀 애매한 그런 가격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420.5라는 가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SMC 악재와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된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좀 단기적으로 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429.45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쪽에서 매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한번 스스로 더 세부적인 저항대를 찾아서 난 여기 올라오면은 이제 이 숏을 잡아봐야지 뭐 이런 전략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429.45 요 자리는 최소한의 기준이죠. 최소한. 이제 숏을 보려면 429.45는 다시는 돌파 안착돼서는 안 돼요. 다시는 이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숏을 볼 거면요. 어쨌든 이 밑에 어딘가에서 얘가 이제 올라오다가 429.45 밑에 어딘가에서 다시 밀려야지 이게 이제 그 숏을 눌림시 매수 요런 관점 반등시 매도 이런 관점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아직까지는요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아무튼 이 만기를 앞두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좀 덜 빠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TSMC라든가 뭐 대만 증시의 급락을 보면은 한국은 빠진 것도 아니긴 하죠. 네,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이벤트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장중에 23%까지 튀어 올랐다가 10% 상승으로 마감이 돼버렸죠. 네. 아무튼 이런 모습이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굉장히 지금 민감한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 종가로서 보면 여전히 코스피는 싸우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 차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봉 보고 막 따라 들어가고 물론 따라가야 될 때였긴 했어요. 오늘 아침 정도 가격은요. 근데 현재로서의 가격은 지금 현재 이 420.5라는 가격은 잠깐 일단 일시정지하고 다 같이 구경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해외 시장의 악재에 따라서 확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자리는 그죠? 지금 당장 2025원이라는 이 가격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일 뭔 일이 생겨서 2040원 확 넘어가서 갭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따라서 매수해 보거나 뭐 그런 전략. 아니면은 뭐 미국이 뭐 갑자기 오늘 밤에 올랐다. 그렇게 해서 얘가 눌리면은 이 밑에 어딘가에서 또 매수해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져 드려놨는데 일단은 뭐 오늘 4,650원짜리 재차 테스트 했는데 뭐 강하게 매수세 나왔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지금 어쨌든 코스닥은 약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뭔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4,650원을 몇 차례 돌파 안착한 거기 때문에 지금요 몇 차례 돌파 안착하고 심지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여기 정도에서 눌리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먼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도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애매한 구간에 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이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한국이 진짜 큰일 났다 라고 한다면은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할 겁니다. 그죠? 1127.8원, 1128원, 대충 1128원이라고 할게요. 1128원 돌파 안착하면 한국 시장은 뭐 도망가는 게 좋겠죠. 네. 그나마 지금은 싸우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나마 지금 싸우고 있는 구간이니까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뭐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그래도 좀 개겨볼 만한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최소한 환율 1128원조차 돌파 안착 해버리면은 그때는 좀 이제 상승 쪽에는 좀 미련을 많이 접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율하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했고요. 오늘 중국 증시 모습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330이죠. TSMC가 2330 차트 한번 봅시다. 2330 요게 네, TSMC 이게 오늘 차트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얘도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어쨌든 뭐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었고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 저점 확 낮춰지면서 그잖아요. 이번에 지금 이런 추세선 그을 수 있었는데 이 추세선에서 지금 추세선 요렇게 그죠? 이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는 얘가 계속 하락으로 가려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추세선까지 올라오면은 안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번에 저점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일단 이번엔 못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얘가 못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이 추세선 말고 더 기울기 이제 가팔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좀 생기긴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지 결과적으로 종가는 어쨌든 마이너스 1.9%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오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막 이런 걸 막 숏을 잡는 것보다는 이 아래 꼬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얘네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뭐 추세선 그어 보시고 추세선 근처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숏을 때리거나 하는 전략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완 증시도 그래요. 대만 증시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선들을 붕괴시켰죠. 중요한 선들이 어디일까요? 제가 봤을 때 대만 증시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아침에 갭으로 벌써 깨버렸습니다. 네. 아침에 벌써 갭으로 어떤 추세를 붕괴시켜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좌측 어깨, 뭐 머리, 우측 어깨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보이고 당연히 하락 추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높겠죠. 그런데 보시면 장중에 8%가 빠졌던 거지 아무튼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당장 여기서 막 따라 들어가면서 사는 거 글쎄요, 뭐 큰 미래를 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아직까지 어쨌든 오늘 변동성이 터지고 낙폭이 좀 나왔었고 아래에서 반등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얘네가 좀 더 올라오다 어디선가 이제 여기를 못 넘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숏을 잡아보는 전략이 어떻겠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차트 모양들은 어쨌든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네, 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여기서 막 숏을 따라가면 솔직히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올라온 뒤에 어디까지 올라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얘를 분석을 한다면요. 여기, 그죠?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라인.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저항, 그리고 돌파 한창 했다가 지지하고 붕괴시켰잖아요.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이 라인 부근 어딘가에서 숏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장중에 하락폭이 좀 굉장히 심했었고 아래 꼬리가 달리고 올라왔다라는 거. 또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엄청난 상승에서 이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처음으로 터져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첫 이런 그죠? 이번에 드디어 뭐 한 이틀 정도 변동성 나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회복할 수도 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앞으로 뭐 남은 목금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매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천천히 숏을 접근하시되 좀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도 추세가 붕괴가 됐죠. 일본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증시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지금 여기 일본도 약간 삼각 수렴형 모습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라인을 장대 음봉으로 깼죠. 일본도 보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뽑아낸 게 좀 강한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올라오던 이 기운의 영향을 좀 아직까지인가 이 기운이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바로 숏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아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 올라오고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오면서 또 막 갭으로 붕괴시키고 이러면 따라 들어가야겠죠, 숏을. 대응 잘해야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미국 시장 안 봤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전략은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녹화하는 사이에 이 CPI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인플레이션 좀 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숫자들이 지금 다 크죠? 예상치가 여기 있는데 다 예상치보다 지금 상당히 숫자가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단 현실화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녹화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 발표되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CPI 또 그리고 이런 하여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악재들은 시장에 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그래서 제 생각엔 이 S&P 4120을 놓고 아마 좀 치열한 싸움을 계속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39분이거든요. 10시 반에 미국장 시작하는데 미국 시장이 또 이게 시작부터 강하게 빠져갖고 시작하면 솔직히 또 저점에서 또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좀 그렇게 본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미 좀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벌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론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요런 아이디어는 일단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무튼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오늘 밤에도 어쨌든 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넣어놓고,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돼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넣어놓지만, 그렇지만 4120이라는 자리를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지켜볼 거야 라는 식으로 어쨌든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4120 테스트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9시 40분이니까 모르는 거고, 일단 미국은 방금 전에 CPI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한 번 더 고조가 되면서 확 빠졌다가 지금 또 아랫꼬리가 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4120이라는 자리는 현재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뭐 드릴 만한 어떤 뭐 말씀을 드릴 만한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본장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시장 잘 살펴봐야 된다 라는 거. 여기 안 그래도 써 있네요, 그죠? 뭐 US inflation surges to 13년 만에 최고치 4.2%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4120을 뭐 지켰는지 어쨌는지 이런 분위기를 잘 봐야 될 거고, 뭐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보시면은 드디어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방금 전에 인플레이션 나왔다라는 게 좀 시장에 어떤 뭔가 시장을 움직이는 키가 되긴 됐나 봅니다. 이대로 마감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은 일단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밑에 89 부분에 지금 지지력들이 워낙 강하고 많기 때문에 장대운봉 2방 뽑아낸 걸로만은 이거 2방으로 이거 밑으로 더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는데, 일단 뭐 다행인지 어쩐지 일단은 뭐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지켜질지 아무튼 봐야 될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13시에 13시에 이벤트 있습니다. 저기 미국 국지 입찰 이벤트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니 그것도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 방금 전에 그거 나오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26원 쪽으로 또 급격히 더 갔다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요. 9시 42분 현재 분위기는 다시 갑자기 이제 미국이 충격을 먹으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은 밤 9시 40분이라고요.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 4120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약한 건 나스닥이지 아직까지 S&P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방금 전에 CPI와 관련된 악재가 또 터져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4120을 S&P가 지킨다면은 그러면 또 시장에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4120 싸움을 아무튼 오늘 밤에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도 한 번씩 참고하세요. 비트코인도 요즘에 우측 어깨를 만드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측 어깨의 가능성은 일단 보이긴 한데, 뭐 일단 그렇게 시원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이렇게 좀 차트를 더럽게 해놔가지고 최소 요 정도 라인 여기를 붕괴시켜야지만 최소 이 정도 붕괴시키는 걸 봐야 이 위에 있는 이 추세선이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 좀 골고루 좀 다양하게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쫄지들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 기회가 오면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40원 돌파한 척 하면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2040원 돌파한 척 한 뒤에 쫄아서 못 사지 마시고, 돌파한 척 하면 살 거야 라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은 돌파한 척 하시면 한번 강하게 따라붙어 보시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눌리면 매수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눌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쫄지 마시고 밑에서 한번 과감히 한번 매수해 보시고, 어쨌든 뭐 좀 굉장히 좀 시장이 그죠? 아직까지 혼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기대감은 높아지지만 아직까지 일단 뭐 눈에 띄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